양수와 음수에 대한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부호의 의미에 대한 예를 살펴볼까요? 어느 과수원에서는 사과를 평균적으로 10상자 수확했다고 할 때 지난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7상자를 수확했고 올해는 날씨 등의 환경이 좋아서 12상자를 수확했어요. 평균적으로 수확한 양인 10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년에는 3상자가 감소했고 올해는 2상자가 증가했어요. 이와 같이 어떤 기준이 되는 양에 대하여 많아지거나 작아지는 상황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사례를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다룬 온도계는 0도를 기준으로 하여 0도보다 높을 때는 영상으로, 낮은 때는 영하로 나타내지요. 산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해발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해저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평균의 수면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지형이 다르므로 당연히 해수면의 높이도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중앙부의 해안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앞바다의 해수면을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의 기준으로 정했어요. 예부터 우리에게 풍부한 물건은 해외로 수출하고 부족한 물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해외의 최신 물품을 수입하기도 하죠.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나침반에서는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있어요. 동쪽 방향에 대하여 서쪽은 반대의 방향이고 남쪽 방향에 대하여 북쪽은 반대의 방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부호라는 겁니다. 부호를 가진 수.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수량을 나타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은 양의 부호 플러스를, 그 반대쪽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온도계는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영상 21도이면 플러스 21도이고 영하 10도이면 마이너스 10도가 됩니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한라산 정상은 해발 1950m이므로 플러스 1950m, 제주도 해녀가 잠수를 하여 해저 30m 깊이까지 갔다면 마이너스 30m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빌딩이 지상 12층에 지하 2층 건물이라면 각각 플러스 12층과 마이너스 2층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과목의 평균 점수가 85점이었을 때 수학 점수가 90점, 영어 점수가 80점이면 기준점 85점에 대하여 수학은 플러스 5점, 영어는 마이너스 5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할 때 수입이 100만원이고 지출이 70만원이라면 각각 플러스 100만원, 마이너스 70만원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한눈에 파악하기도 계산하기도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부호의 의미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이제는 양수와 음수의 뜻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양수란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은 수를 말하며 0보다 큰 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3.14 등이 있고요. 이때 양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4분의 3, 3.14처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음수란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은 수를 말하며 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0.2 등과 같이 표현해요. 참고로 수학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연산의 기호로서 덧셈과 뺄셈을 의미하고 연산은 두 수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예를 들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연산 과정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부호로서 양수와 음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플러스 4, 마이너스 0.1처럼 부호는
하나의 수에 대하여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0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0은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수이므로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정수에서 정의 한자 의미는 가지런하다는 뜻으로 자연수끼리 뺏어 나온 수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하여 만든 수라고 했어요. 정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등을 양의 정수라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을 음의 정수라 해요. 또한 0도 정수가 됩니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인 수이고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예요. 여기서 플러스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나요? 정리가 되지 않는 수, 즉 정수가 아닌 수들은 어떤 종류의 수일까요? 1.3이나 마이너스 3분의 5와 같이 분수나 소수의 형태는 정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번엔 정수와 분수나 소수를 포함한 더 큰 수체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유리수의 교과서 정의는 분자와 0이 아닌 분모가 모두 정수가 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합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정수와 달리 유리수를 잘못 번역한 한자 의미는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아서 차라리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뜻하는 유비수가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유리수를 분수로 만들기 유리한 수로 기억하세요. 양의 유리수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의미하고 이를 줄여서 양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플러스 4는 정수도 되지만 분수꼴로 고치면 플러스 1분의 4가 되므로 양의 유리수가 되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1도 플러스 10분의 31이 되므로 모두 양의 유리수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운 양의 정수는 줄여서 표현하면 서로 중복이 되므로 줄이면 안 되겠죠? 음의 유리수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의미하고 이를 줄여서 음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는 정수도 되지만 분수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1분의 5가 되므로 음의 유리수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1도 마이너스 10분의 11이 되므로 모두 음의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리수의 종류에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가 있어요. 여기서 0도 분수꼴로 나타내면 1분의 0이 되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가 됩니다. 정수도 분수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 할 수 있어요. 유리수를 분류해 볼까요? 유리수는 크게 가지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수와 정리를 할 수 없는 분수나 소수의 꼴이 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에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0, 음의 정수가 있고요. 양의 정수는 1, 2, 3 등이 있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이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3.14 등의 수가 있어요. 다음은 수직선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여기서 직선이란 양쪽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곧은 선을 의미해요. 자세한 것은 2학기에 배우게 되므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직선은 직선 위에다 수를 대응시킨 것으로 직선에 있는 점들을 각각 수로 보는 직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먼저 직선을 긋고 기준이 되는 점에 0을 대응시키고 그 점의 좌우의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서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를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차례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0을 원점이라고 하고 0을 기준으로 하여 양의 유리수인 양수는 오른쪽에
음의 유리수인 음수는 왼쪽에 나타내면 됩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5개의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볼까요? 먼저 양의 유리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반면 음의 유리수는 왼쪽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 A는 정수이므로 -3에 위치하면 되죠. 점 B는 가분수이므로 대분수의 꼴로 변형하면 -1과 3분의 2가 되고, 분모가 3이므로 -1과 -2 사이를 3등분을 한 후, 또한 분자가 2이므로 -1에서 왼쪽으로 2칸을 옮기면 됩니다. 점 C를 분수로 고친 후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고, 분모가 5이므로 0과 -1 사이를 5등분을 한 후, 또한 분자가 3이므로 0에서 왼쪽으로 3칸을 옮기면 됩니다. 점 D는 가분수이므로 대분수의 꼴로 변형하면 1과 2분의 1이 되고, 분모가 2이므로 1과 2 사이를 2등분을 한 후, 또한 분자가 1이므로 1에서 오른쪽으로 1칸을 옮기면 됩니다. 점 E는 가분수이므로 대분수의 꼴로 변형하면 2와 4분의 3이 되고, 분모가 쌓이므로 2와 3 사이를 4등분을 한 후, 또한 분자가 3이므로 2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옮기면 됩니다. 절대값이란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플러스 3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이므로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이므로 3이 됩니다. 이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절대값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의가 됩니다. 즉, 절대값을 도형적인 의미로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이후에 배우게 될 절대값에 관한 문제는 기하학적인 정의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바꾸면 절대값 기호의 안에 있는 수를 0을 포함한 양수로 바꾸라는 명령 기호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수학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식을 계산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A의 절대값은 기호로는 다음과 같아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 안의 수를 양수로 바꾸라는 명령 기호이므로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 안의 수를 양수로 바꾸라는 명령 기호이므로 3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그 수에서 부호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어낸 수와 같게 됩니다. 또한 0의 절대값은 0이 되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 절대값은 거리이므로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 또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 되므로 절대값이 3이 되는 수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3의 절대값과 절대값이 3인 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3의 절대값은 3이 되고 절대값이 3인 수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절대값의 위치에 따라 구하는 값이 달라지므로 주의를 해야 돼요. 유리수의 대소 관계. 수직선 위에서 유리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므로 음수는 0보다 작고, 또한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양수는 0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는 음수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수직선에서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크게 돼요. 예를 들어 4는 2보다 절대값이 크므로 4는 2보다 크게 됩니다. 수직선에서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게 되는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크므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됩니다.
부등호는 큰 쪽으로 입을 벌려라라는 명령 기호로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 부등호는 x는 a보다 크다라고 읽고 한자어로는 뛰어넘어서 지나간다는 뜻을 지닌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부등호는 x는 a보다 작다라고 읽고 한자어로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뜻을 지닌 미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부등호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고 한자어로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한 크거나 같다 대신 작지 않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작지 않다는 것은 작다에 대한 부정으로서 커더라도 작지 않은 것이 되고 또한 같더라도 작지 않은 것이 되므로 크거나 같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부등호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고 한자어로는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한 작거나 같다 대신 크지 않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크지 않다는 것은 크다에 대한 부정으로서 작더라도 크지 않은 것이 되고 또한 같더라도 크지 않은 것이 되므로 작거나 같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작다의 부정은 무엇일까요? 작다의 부정이 크다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크다는 부정이 아니라 반대를 뜻해요. 부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not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작다를 부정하면 not의 의미를 살려서 작지 않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을 읽을 때는 항상 x를 주어로 하여 읽으면 돼요. 이번엔 부등호가 2개 포함되어 있는 복합 문장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첫 번째는 x는 -3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를 하나의 부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미지수 x를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작은 수는 왼쪽에 큰 수는 오른쪽에 위치시킨 후 -3에 딸린 부등호를 방향의 주위에서 적고 5에 딸린 부등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3에 딸린 부등호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반드시 x가 -3보다 크므로 큰 쪽으로 입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정수이므로 x의 절대값은 0, 1, 2가 됩니다. 이때 절대값이 2인 수는 +2, -2이고 또한 절대값이 1인 수는 +1, -1이고 절대값이 0인 수는 0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정수 x는 -2, -1, 0, 1, 2가 되고 정수는 5대가 됩니다. 이를 수직선에서 절대값의 기하학적인 의미로 파악하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두 점을 먼저 체크한 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정수를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수 x는 -2, -1, 0, 1, 2가 되고 정수는 5대가 됩니다.